73세 어머니가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에게 버림받은 날,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 문장을 보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가장 행복해진 이유 2부입니다. 1부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1부를 보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70년 인생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부에서는 강명자 씨라는 한 평범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는지 그 30년의 과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시에 잠드는 삶, 70년 동안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 하지만 그 헌신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 2019년 11월 15일 병원 대기실에서 큰딸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명자 씨의 70년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일부는 그날 밤 명자 씨가 거울 앞에 서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던 그 순간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2부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명자 씨가 어떻게 자신을 찾아갔는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자 씨의 첫 번째 시도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혼자 밥 먹기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명자 씨는 한 번도 혼자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혹은 친구들과.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정숙의 장례식 이후 명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보자. 제대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첫날 명자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조금. 명자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입 떴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밥맛도 모르고 그냥 울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틀째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째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조금 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명자 씨는 눈물 없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함, 밥의 단맛, 김치의 아삭함,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명자 씨는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혼자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었다. 혼자 먹어도 맛있을 수 있구나. 두 번째 시도는 혼자 영화 보기였습니다. 명자 씨는 평생 영화관에 10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도 아까웠습니다. 영화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영화를 보고 싶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다. 명자 씨는 동네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온 할머니,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명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무슨 영화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시간 맞는 걸로 골랐습니다. 영화 제목은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팝콘도 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영화관 팝콘을 샀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샀습니다. 영화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관 안에 명자 씨는 앉았습니다. 혼자.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영화 속 김지영이 명자 씨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여자. 그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명자 씨는 영화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김지영이었구나.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로 살지 못했구나.
그날 밤 명자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영화를 봤다. 혼자.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시간을 썼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게 자유구나. 세 번째 시도는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수영장 등록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평생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이 무서웠고 수영복 입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나가다 본 수영장 광고가 명자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버 수영 교실. 명자 씨는 그 광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명자 씨는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영복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샀습니다. 수영복, 수영모, 수경, 전부 새 것이었습니다. 첫 수영 수업 날 명자 씨는 탈의실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 주름지고 처진 몸. 명자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명자 씨는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명자 씨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나만 나를 신경 쓰고 있었구나. 명자 씨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자 씨는 이상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자 씨는 물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영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한 할머니가 명자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세요? 네, 잘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자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웃을 수 있구나. 진짜로. 그렇게 명자 씨는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수영을 배워갔습니다. 물에 뜨는 법, 발차기 하는 법, 팔 젓는 법,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항상 긴장한 표정이 아니라 조금씩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가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혜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민수는 어떻게 지낼까? 수진이는 여전히 나를 미워할까? 하지만 명자 씨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찾아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수영장에서 알게 된 할머니가 명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자녀분들은 잘 지내요? 명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해서. 그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싸우셨어요? 명자 씨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집착했었나 봐요. 애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필요를 채우려고 애들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 씨,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명자 씨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명자 씨의 나이 69. 명자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은희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은희가 물었습니다. 명자야, 너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표정이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나로 살고 있거든. 무슨 뜻이야? 엄마로 할머니로 살지 않고 나로 살고 있어. 은희는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은희는 아직도 자녀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주 돌보고 집안일 도와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야, 너는 행복해? 은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명자 씨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너도 너로 살아봐. 늦지 않았어. 은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명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혼자 밥 먹어보고, 혼자 영화 보고, 너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봐. 그날 이후 명자 씨와 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희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법을 배워서 시니어 여행 동호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명자 씨는 70년을 살면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혼자 갈 수 있어. 2021년 10월 명자 씨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 작은 펜션, 낯선 사람들, 낯선 풍경,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첫날 명자 씨는 펜션 근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자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 강명자. 그 순간 명자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외로움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는 바닷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왔다. 혼자.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다. 무섭기도 하지만 기대된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달 동안 명자 씨는 매일 아침 바다를 봤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읽지 않았던 책들을 이제야 읽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알랭드 보통의 불안, 정혜신의 당신이 옳았다. 명자 씨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것을. 명자 씨는 제주도에서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어느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야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명자 씨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자유는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는 축복입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70년 동안 자유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 명자 씨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명자 씨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명자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자 씨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배식, 말벗 되어주기, 산책 도와드리기,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명자 씨는 9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이 5이었지만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명자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명자 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내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위로가 되네. 명자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누고 싶다. 2022년 명자 씨의 나이 70. 명자 씨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잘 몰라서 젊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블로그 제목은 68세 명자의 혼자 사는 법. 첫 글의 제목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날 나는 자유를 얻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어떻게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졌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아갔는지 모두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방문자가 하루에 한두 명, 그것도 명자 씨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계속 썼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루에 하나씩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 글을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씨는 그 댓글을 보고 울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 후 조금씩 방문자가 늘어났습니다.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저도 자녀와 멀어졌어요. 명자 씨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명자 씨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명자 씨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블로그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명자 씨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는다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명자 씨는 블로그에 더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혼자 밥 먹는 법, 혼자 영화 보는 법, 혼자 여행하는 법, 나를 사랑하는 법. 사람들은 명자 씨의 글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지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자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명자 씨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시급 9,000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명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명자 씨는 그 돈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책 3권 그리고 비싼 스킨케어 제품. 명자 씨는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자신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돈으로 나에게 선물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명자 씨의 블로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23년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였습니다. 사람들은 명자 씨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명자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무슨...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인터뷰는 동네 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명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찾았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요. 외로움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어떤 나쁜 거를 선택할지. 기사 제목은 70세에 찾은 나다움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명자 씨의 블로그 방문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명자 씨에게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 당일 청중은 50명. 모두 명자 씨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자입니다. 저는 3년 전 자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집착했는지, 어떻게 관계가 틀어졌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명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저도 명자 씨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명자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밥 먹어보고, 혼자 영화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날 이후 명자 씨는 여러 번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명자 씨의 일상은 이제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간단한 요가, 아침 7시 혼자 아침 식사 맛있게 천천히, 아침 8시 산책, 오전 10시 카페 아르바이트 혹은 글쓰기, 오후 2시 점심, 오후 3시 독서 혹은 친구 만남, 저녁 6시 저녁 식사, 저녁 8시 텔레비전 혹은 블로그 관리, 밤 10시 취침,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일상, 누구도 명자 씨를 부르지 않는 시간. 하지만 명자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의 나이 71살. 그리고 어느 봄날 명자 씨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큰딸 혜영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받는 딸의 문자였습니다. 명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블로그 봤어요. 엄마 글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명자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명자 씨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밤이 되어서야 명자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혜영아, 엄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지금 행복해. 너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엄마를 찾았거든.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예전의 엄마를 기대하진 마. 엄마는 이제 강명자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명자 씨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명자 씨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혜영이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으세요? 만나고 싶어요. 명자 씨는 답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카페에서 보자. 혜영이가 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명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떨렸습니다. 오후 2시 동네 카페. 명자 씨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 혜영이는 조금 여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혜영이가 명자 씨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혜영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어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표정이 편해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한 것 같았는데.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지, 이제 누구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안 되려고 하니까. 혜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명자 씨는 혜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혜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명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집착이었어. 너를 통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야. 혜영이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랑이었다면 너희가 숨 막힌다고 할 때 멈췄어야 했어. 하지만 엄마는 계속 밀어붙였잖아. 그게 집착이었어. 혜영이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그걸 인정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명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 혜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엄마 블로그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혜준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처럼. 명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혜준이한테. 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혜준이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혜준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혜준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걸 엄막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명자 씨는 혜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영아,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세대는 희생이 사랑이라고 배웠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야. 혜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뭐예요? 명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혜영이는 한참을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를 이해할 것 같아요. 명자 씨는 혜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로 산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만 살았으니까. 혜영이도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로 사세요. 진짜 엄마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까요? 명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때? 혜영이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더 자주는 안 될까요? 명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영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이 있어.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위해서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면 안 돼. 혜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명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혜영이의 일, 혜준이의 학교 생활, 명자 씨의 블로그, 명자 씨의 자원봉사,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헤어질 때 혜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봬요. 명자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 오고 싶을 때 와. 안 와도 괜찮아. 혜영이는 명자 씨를 안았습니다. 3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포옹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꽉 붙잡는 포옹이었다면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옹이었습니다. 혜영이가 떠난 후 명자 씨는 카페에 혼자 남아 커피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관계의 시작. 의존이 아니라 존중으로. 명자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혜영이를 만났다. 3년 만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더 좋았다. 이제 우리는 엄마와 딸이 아니라 강명자와 혜영이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 한 달 명자 씨는 둘째 아들 민수에게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 혼자 만나고 싶어요. 명자 씨와 민수도 만났습니다. 민수는 명자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가 힘드셨을 텐데. 명자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간섭했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사랑하신 거예요.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무거웠어. 이제 엄마는 가볍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만났습니다. 막내딸 수진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가끔 수진이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명자 씨의 블로그 구독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작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명자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저를 찾아가고 있어요. 명자 씨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어느 가을날 명자 씨는 제주도로 다시 여행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 구독자들과 함께였습니다. 10명의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자신의 정체성, 노년의 삶. 그들은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에 모여 앉아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명자 씨 덕분에 나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명자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저도 외롭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함께, 자유롭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 2025년 명자 씨의 나이 73. 어느 봄날 명자 씨는 복지관에서 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200명. 명자 씨가 한 강연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버림받음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명자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자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비로소 나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집착했는지, 어떻게 사랑과 집착을 혼동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신을 찾았는지.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래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삶. 그것이 본래적 존재입니다. 저는 70년 동안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타인을 통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제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잠시 물을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능동적 관심이지 소유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70년을 살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부분. 저는 희생하는 엄마라는 페르소나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망,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림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명자 씨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큰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70년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밥 먹어보세요. 혼자 영화 보세요. 혼자 산책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청중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오래오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함께구나.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명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일기를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00명 앞에서 강연을 했다.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구나. 나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녀라는 이름의 감옥, 필요라는 이름의 감옥.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났다. 강명자를. 명자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있어. 몇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명자 씨는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트리를 장식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 씨는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혜영이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막내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세 자녀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어떡해? 혜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래 연락 안 했죠? 명자 씨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블로그 읽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명자 씨는 수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같이 저녁 먹자. 그날 밤 명자 씨와 세 자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명자 씨는 자녀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편안하게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도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가볍게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혜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 인생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혜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원할 때만이요. 엄마가 바쁘시면 안 만나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제 엄마를 필요로 하는 자녀가 아니라 엄마를 존중하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명자 씨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그날 밤 자녀들이 떠난 후 명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찾아왔다. 6년 만에 수진이도 왔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녀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녀들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는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강명자로 이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존이 아니라 존중으로. 명자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 명자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나로 살고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가장 행복해진 이유였습니다. 명자 씨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년 전 자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먼저 떠났습니다. 자녀라는 감옥에서 필요라는 족쇄에서. 그리고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버림받았을 때 비로소 저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잃어버렸던 나를 70세에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자 씨는 글을 쓰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날, 처음 영화관에 혼자 가던 날, 수영장에서 느낀 해방감,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자유를 느끼던 순간, 블로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 강연을 하며 눈물 흘리던 순간, 그리고 어젯밤 자녀들과 함께 편안하게 저녁을 먹던 시간,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온 거였다는 것을. 자녀라는 이름의 감옥,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집착의 감옥.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나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가장 큰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필요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명자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명자 씨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밥 먹어보세요.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혼자 산책하세요. 당신의 발걸음으로. 혼자 영화 보세요.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명자 씨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썼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니까요.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의 시작, 진짜 나의 시작, 그리고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글을 다 쓰고 명자 씨는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가볼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명자 씨는 코트를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게,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명자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아. 73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로 사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거야. 명자 씨는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은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은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자야. 은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은희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 제주도 다시 갈까? 아니면 새로운 곳, 강원도는 어때? 좋지.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70대의 두 여자가 소녀처럼 웃으며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명자 씨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얻은 진짜 자유, 진짜 행복. 그리고 명자 씨는 처음으로 던진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왜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가장 행복해졌을까?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버림받음이 사실은 감옥에서의 탈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감옥,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집착의 감옥, 필요하다는 환상으로 지어진 감옥,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칸트가 말한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 프롬이 말한 진짜 사랑, 융이 말한 그림자와의 화해,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존재,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의미, 모든 것을 명자 씨는 70년을 살고 나서야 자신의 삶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은 진짜 지혜였습니다. 명자 씨는 은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기를 펴들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다. 고맙다는 말, 용기를 얻었다는 말, 나도 시작하겠다는 말. 그 댓글들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눈물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로 행복하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한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명자 씨는 펜을 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73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밝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명자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강명자. 만나서 반가워. 7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 같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명자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비로소 시작된 진짜 삶이. 그리고 그 삶은 명자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자 씨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라 그냥 강명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명자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명자 씨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밥 먹어보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고,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니까요. 명자 씨처럼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시작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주는 선물입니다. 70년을 살았기에 명자 씨는 진짜 자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으로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행복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버림받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감옥에서의 탈출이자 자유로의 초대장입니다. 명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명자 씨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작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으로 사는 삶을.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